안녕하십니까. 시사의 맛집 시사갑 TV입니다. 일본이 끝내 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됐죠.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재무장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. 일본 정부는 며칠 전 이 가기 즉 국무회의에서 이 국가 안전보장 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공식 결정했죠. 내용을 보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이 반격 능력의 보유, 또 이 방위력의 대폭 강화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. 여기서 일본이 이렇게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기까지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요. 일본 헌법은 이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이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. 전쟁 가능 국가가 된 것은 일본과 미국의 관계 변화에서 비롯했다고 보는데요. 일본의 현행 그 평화헌법은 이 태평양 전쟁 직후 미 군정 주도로 마련됐는데요. 이 태평양 전쟁 후에 미국은 옛 일본군을 해산한 뒤에 일본을 비무장 평화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. 하지만 그 미소 냉전의 심화 또 이 중국의 공산화동으로 인해서 미국의 일본 정책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. 특히 1950년 이 한국 전쟁 때 일본은 미군 작전을 지원하게 됐고요. 이 한국 전쟁이 끝난 이듬해 1954년에 일본은 이 자기네 나라 영토를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이 자유대, 이 자유다를 창설하게 됩니다. 이 자유대는 중무장이 아니라 경무장을 이제 채택하는 노선을 가게 되고요. 그래서 이 전수 방위 원칙, 즉 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이 방위력을 행사한다라는 이 원칙을 이제 세웠는데, 이어서 이 2015년에 일본 이 안보 관련법은 이 전투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집단 자위권 행사도 이제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. 그래서 이 자위대가 집단 자위권이라고 하는 이 폭넓은 어떤 전투력 행사에 이제 기반을 마련했는데요. 그래서 이번에 일본의 안보 정책의 이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단 자위권이 제도적 정비였다면, 이번 대전환은 실질적인 이 반격의 전투 능력을 확보하도록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일본은 반격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능력을 이제 갖추기 위해서 이 원거리 타격 무기 등을 대거 확보한다는 것인데요. 현재 일본 GDP의 1% 안팎인 이 방위 예산을 5년 뒤에는 GDP의 2%까지 이렇게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죠. 그래서 5년 새 방위비를 현재보다 2배로 늘린다면 일본은 미국,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이 방위비 지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러한 일본 재무장에 대해서 일본 내부의 반응은 어떨까요? 일본 야당은 이 반격 능력 또 이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. 이 전쟁 국가를 만들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인데요. 또 일본 야당은 중대한 이러한 그 안보 전략 대전환에 대해서 국민이나 국기와의 논의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고요. 또 이제 일본 야당은 이 반격 능력 보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전수방위, 그러니까 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이 원칙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처리하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일본 재무장에 대해서 미국은 어떨까요? 미국은 일본 이 안보 정책 전환에 대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, 현대화다라고 이렇게 웰컴을 하고 있습니다.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이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자유롭고 개방된 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다,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죠. 그럼 왜 이렇게 미국이 이 일본의 이 재무장에 대해서 찬양 1번일까요? 첫 번째로는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, 또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거, 여기다 이제 골치 아픈 러시아 문제,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서는 그 세계 전략을 고려할 때 미국의 일본의 재무장은 미국의 이익이나 어떤 이 세계 질서, 어떤 패권에 부합하는 것이다, 이렇게 판단을
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두 번째로는 일본 특유의 미국에 대한 어떤 비유 맞추기, 우호적 태도, 뭐 강력한 로비력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결국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이제 박수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땠나요? 이렇게 반응을 보였죠. 이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이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요. 또 여기다가 우리 정부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 전략이 담긴 이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서는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또 항의도 했죠.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? 한마디로 이 콧방귀를 끼고 말았어요. 이런 반응이었죠. 이 반격 능력 행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자유권 행사이기 때문에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. 이렇게 한마디로 거절하고 말았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본 재무장에 대해서 중국 반응을 한번 볼까요? 중국은 이 결연히 반대한다. 이 중국 위협 때문에 일본이 방위 정책을 전환한다는 이른바 중국 위협론은 핑계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. 중국으로서는 일본이 이번 개정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어떤 군사 공조를 더욱 강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. 일본은 이 신냉전 구도에 편승해서 또다시 지역 패권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우리에게는 심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죠. 우리 스스로가 이제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인데요. 미국의 지지 아래 이 일본이 이제 군사 재무장을 추진한다면 우리로서는 최소한 일본이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군사적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으로부터 이 사전에 약속을 받아내야 할 걸로 봅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